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일본연구실장 박성황입니다. 오늘은 일본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베 전 총리의 부정회계 문제로 일본 검찰이 아베 총리에 대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도 검찰 개혁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또 일본도 오랫동안 화두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검찰은 지금 어떻게 아베 전 총리에 대해서 수사를 해왔고 또 앞으로 수사할 예정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베 총리가 벚꽃 모임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연루가 돼서 최근에 조사를 받았는데, 이 벚꽃 모임이 어떤 사건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베 총리의 혐의, 그리고 일본 검찰의 지금 수사 진행 내용, 그리고 앞으로 일본 검찰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일본 검찰의 중립성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벚꽃 모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는 4월 중순 내지 4월 말에 늘 벚꽃이 만개를 하죠. 그래서 일본은 과거 전통적으로 일본의 모든 정치인들이, 옛날에 사무라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 모든 정치인들이 이 계절에 벚꽃 밑에서 벚꽃 모임을 가짐으로써 자기네들 결속을 강화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베 전 총리는 지금까지 한 6년에 걸쳐서 계속 자기 지역구 사람들을 동경으로 데려와서 신주쿠 교엔이라는 아주 벚꽃이 만개되는 그런 장소에 데려와서 거기서 한꺼번에 모여서 자기네들이 단결력을 과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야마구치 현에 있는 지역구민들이 동경까지 오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거리도 있기 때문에 그 전날 와서 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날 저녁에 전야제를 하게 되는데, 이 전야제 때 일본에서 최고급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보통 야마구치 현에서 지역 구민들이 올 때 53,000원, 우리 돈으로 53,000원 정도 회비를 내고 오는데 일본의 최고급 호텔에서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거의 60% 내지 50%를 일본 아베 총리 후원회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원한 걸 그대로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게 모든 걸 기장에 기입을 하고 투명하게 했으면 되는데, 지금까지 기장에 기입하지 않고 대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지역 구민에 대한 선거 기간 동안의 향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에도 위반되고 정치자금법에도 위반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썽이 됐던 겁니다. 벚꽃 모임에서 이 전야제 할 때 통상 식사비가 우리 돈으로 12만 원 정도가 드는데, 이 지역 구민들은 보통 5만 원 내지 6만 원만 내기 때문에 1인당 한 6만 원 정도 차이가 나서 지금 약 1억 내지 3억 정도의 이 돈을 회계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회계가 제대로 처리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아베 총리는 부정을 해왔다는 겁니다. 일본 국회에서 아베 총리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또 이런 야당에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서 아베 총리한테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제대로 회계 처리가 됐느냐. 그래서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답변을 118번에 걸쳐서 부정회계가 없었다, 이렇게 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18번이라는 숫자는 일본 중의원 조사국에서 발표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거죠. 그런데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돼서는 아베 총리가 그 사실을 자기는 몰랐다, 비서가 자기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몰랐다로 지금 다시 입장을 바꾼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지금 현재 스가 총리도 회피성 발언을 했습니다. 스가 총리가 그 당시 관방장관을 했기 때문에 당신도 그걸 몰랐느냐. 그래서 스가 총리는 나는 노코멘트다, 그런 내용으로 25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국회에서는 상당히 편리한 제도가 있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는데, 나는 히카에 사세테 이타다키마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말로 하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답변이 됩니다. 근데 스가 총리는
이런 노코멘트를 하겠다고 답변을 한 거죠. 자, 아베 총리가 선거구는 다른 사람하고 특이하게 굉장히 동경에서 멀리 있습니다. 약 700 내지 800km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와가지고 복권 모임에 참가해서 바로 당일로 돌아가기는 사실 힘든 구조죠. 그래서 아베 총리가 이렇게 그 전날 전야제 때 이렇게 경비를 부담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베 총리의 지역구는 야마구치현입니다. 야마구치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익 민족주의의 발상지입니다. 거기가. 왜? 요시다 쇼인, 우익 민족주의의 원주라고 할 수 있는 요시다 쇼인이 있죠. 타카스케 신스케라는 또 사람이 있죠.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가 야마구치현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우익 민족주의의 발상지인 거죠. 그래서 아베 총리는 지역구에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이 지역 구민들을 동경으로 초청해서 이렇게 복권 모임을 갖고 또 거기서 같이 여러 사람들을 조인해서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원회에 기부도 하고 후원회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혐의가 제대로 인정이 된다면 지금 일단락은 수사가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이 수사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민단체에서 감찰심사회에서 지금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혐의가 인정이 되면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2020년 5월 달에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해서 도쿄지검에서 그걸 언제 수사를 했냐면은 아베 총리가 9월 달에 그만뒀죠. 9월 달에 그만두고 나서 수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결론은 특별하게 아베 총리에 대해서 결정적인 결정타는 지금 먹이지 않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 아베 총리가 지금까지 9년 동안 최장수 총리로서 하고 있는 그 9년 동안의 아베 총리의 부정 회계나 부정 스캔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본 검찰이 왜 아베 총리에 대해서 충분히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데도 지금 사건을 미뤄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벚꽃 모임 부정회계 건은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문제가 모리토모 학원의 특혜 시비가 있습니다. 요건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우선 각계의 학원 특혜 시비하고 재무성 문서 조작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계의 학원은 오카야마시에 있는데, 이 학원에 각계의 학원의 친구가 아베 총리입니다. 근데 아베 총리가 이 각계의 학원에 대해서 수의학부를 신설하는데 특혜를 줬다, 이런 의심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모리토모 학원 문제나 각계의 학원 문제에 대해서 특혜를 줬다는 데 대해서 이 재무성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무성 관료들이 문서를 조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증거되는 문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재무성 직원들이 문서를 조작하는 또 사건으로 또 사건이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가 모리토모 학원 특혜 문제를 제가 간단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문제냐면은 우익 민족주의 문제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모리토모 학원의 이사장은 가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베 총리와 굉장히 친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모리토모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모리토모 학원이 전체적으로 천황제를 숭상을 하고 모든 학원 커리큘럼을 우익 민족주의 성향으로 맞춰놓은 학원입니다. 그런데 그 명예교장이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베 아키야 여사입니다. 그런데 이 모리토모 학원이 토지를 매입하는데 오사카 시에서 국유지를 모리토모 학원의 헐값에 매입하도록 하는 역할을 아베 총리가 했다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역시 아까 말씀드린 이 재무성 관계자들이 일본 말로는 손탁이라고 합니다. 손탁. 알아서 한다는 얘기죠. 우리 얘기로는. 그렇게 해서 이 문서를 또 개조를 한 그런 사건이 발전을 되는 거죠. 또 하나 사건이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런 여러 가지 것을 감안했는지 그건 몰라도 차기에 아베 총리가 우리로 말하는 검찰총장이죠. 일본어에서는 검사총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로카와 히로무라는 동경 고검의 검사장을 차기 검사총장으로 임명을 하려고
아베 총리가 계획을 하고 검찰청 법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로카와 히로무 상태로는 지금 검사총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검찰청법을 개혁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거죠. 아베 총리가. 상당히 깊이 들어갔죠. 그런데 그 당시 구로카와 히로무가 당시 어떤 사건이 걸렸냐면 이 도박 사건, 내기 마작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결국 낙마를 하게 되고 이 플랜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도 아베 총리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부정 스캔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본 검찰이 현직 대통령, 더군다나 일본의 지금 우익 민족주의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베 총리를 바로 지금 수사해가지고 혐의를 씌우기는 상당히 힘든 거죠. 그래서 지금 아베 총리의 혐의가 지금 다수 있지만 검찰이 상당히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찰 처분이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걸로 보면은 아베 총리는 혐의가 불충분하다 해가지고 지금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신 제1비서 1명과 사무소 직원 2명만 약식 기소로 해서 벌금 100만 원 정도로 일단락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감찰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일본이 도쿄지검 특수부에서 보통 정치 사건을 다룹니다. 특히 총리와 관계되는 것은 도쿄지검 특수부가 한국 같으면 서울중앙 특수부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 도쿄지검 특수부에서 일본 총리에 대해서 직접 수사한 게 지금까지 2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키드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리크루트 사건이고,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일본 검찰의 개혁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키드 사건은 1976년에 일어났는데 일본 로키드 마틴의 항공기를 아나, 지금 전입구죠. 아나 일본 비행사에서 그걸 구입하도록 하는데 다나카 가쿠에이 당시 총리가 5억엔의 자금을 수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총리 그만두고 나서 바로 사건을 수사해가지고 도쿄지검 특수부가 과연 도쿄지검 특수부라는 명성을 떨친 게 로키드 사건입니다. 또 하나 사건이 있습니다. 리크루트 사건이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리크루트 회사라는 게 일본의 정보산업 회사인데 이 계열사 주를 공개 안 된 주식을 정관계 76명한테 뿌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개되면 그게 이제 당연히 상장이 돼서 많은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내부자 거래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리크루트 사건에 관련된 사람으로서 여러 사람 정관계 사람이 관련됐는데 이 사건을 도쿄지검 특수부가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총리 3명, 그러니까 나카소네 전 총리, 현직 다케시다 총리, 그리고 앞으로 총리가 거의 될 걸로 확실시된 미야자와 당시 재무상이죠. 재무상까지 3명의 전직, 현직, 과거 총리를 모조리 사임시킨 사건이 리크루트 사건입니다. 이때만 해도 도쿄지검 특수부가 굉장히 저승사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최근에 도쿄지검 특수부를 제외해서 일본 검찰이 상당히 신중 모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자기가 불기소 처분을 받고 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도의적인 책임은 통감을 한다. 대신 의원직 사퇴는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한국도 검찰 개혁이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일본 검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 가장 가까운 검찰 제도가 일본 검찰이죠. 우리는 일본 검찰을 그대로 일본 검찰 제도를 바꿔서 우리 한국에서 지금 옛날의 일본 검찰을 그대로 우리가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검찰은 약간씩 지금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 진화해 가는 과정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일본 검찰은 수사권을 경찰한테 대부분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기소권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아주 대형 사건, 그리고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건, 또 뭐 총리나 이런 아주 특수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검찰한테 바로 수사 의뢰가 오는 것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색영장, 이걸 전부 다 영장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은
상당 부분 경찰에 있다고 봐야 되죠. 기소권은 당연히 검찰이 가지고 있죠. 일본 검찰은 이렇게 조금 진화를 하고 있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검찰 심사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아베 총리가 지금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지금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제 뉴스로 일본의 시민단체에서 이걸 검찰 심사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검찰 심사위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국직원 사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으로 선거를 할 수 있는 유권자를 무작위로 일본 전국에서 11명을 선출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아베 총리가 지금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 받은 게 부당하다. 이렇게 검찰 심사위에서 판단을 해서 일본 검찰한테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검찰은 다시 재수사를 해야 되고 오케이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지만 수사 결과가 약간 미진하다. 그럴 경우는 검찰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강제 기소로 바로 들어갑니다. 검찰 심사위원회라는 제도를 둔 거죠. 일본은. 그렇게 일본 검찰은 지금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검찰은 검찰 내에서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를 해서 하는 제도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일본 검찰이 진화한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총괄심사검찰관 제도입니다. 총괄심사검찰관 제도는 수사와 기소, 아까 일본 검찰도 수사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주로 이제 동경과 오사카, 나고야 여기에 특수부와 형사부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사를 해도 총괄심사검찰관이라는 제도를 둬가지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해가지고 보다 공정하게 하는 걸 일본 검찰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일본 검찰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매우 신중하게 대처를 한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리토모 학원 문제도 있고 각계의 학원 문제도 있고 재무성 문서 조작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복권 문제는 지금 펜딩 사안이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 경찰은 지금 가만히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검찰의 특징은 굉장히 지금 신중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둘째는 중도 결과를 유도하려고 그렇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직접적인 어떤 타격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방향을 유도하는 이런 일본 검찰의 제도. 또 하나 굉장히 비밀주의입니다. 일본 검찰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검찰이 어떤 언론에 이렇게 발표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일본은 거의 그런 게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일본 검찰의 중립성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고 이 유튜브를 마칠까 합니다. 일본 정치에 대해서는 배울 게 우리가 별로 없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일본 정치는 야합이고 담합이고 또 밀실 정치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치에서 배울 게 있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저는 극단적인 방법은 피한다는 거죠. 어느 한 팀한테 어느 한 진영한테 극단적인 손해가 되는 건 피한다는 거죠. 한국같이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다든가 또는 아니면 국민이 양편으로 나누어가지고 계속 대모를 한다든가 이런 극단적인 것은 피한다는 거죠. 두 번째, 양보와 타협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아마 동경 지금 특수부도 아베 총리에 대해서 앞으로 수사할 게 많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가운데 중도 노선을 취하지 않을까 제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본 검찰도 사실 중립성이 완전히 보장되지는 못하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런 행동을 취하고 있지만 그게 결국 일본 나름의 특성적인 일본 굉장히 특유의 분위기에 따라서 일본 검찰도 바꿔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유튜브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